안녕하세요. 우기다입니다. 오늘 강의는 믿음을 주는 사업계획서 쓰기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의 목적은 예비 창업자가 창업에 성공해 안정되게 사업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수혜자는 사업계획서 평가로 선정됩니다.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전략이 적정한지를 따집니다. 핵심은 지원자의 역량입니다. 창업 분야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경쟁 우위를 차지할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사업 구현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사업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따라서 사업 계획서에는 창업을 위한 준비 과정과 추진 현황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경영자는 없습니다. 경영 과정에서 성패를 두루 맛보며 차츰차츰 노련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많은 걸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비 창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입니다. 시장이 가진 문제를 통찰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고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쓸 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잘못은 사업에 대한 열정을 추상적이고 감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열정은 직접 보여줄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어요. 저는 매우 열정적이며 사업에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본들 모호한 건 매한가지죠.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준비 과정을 통해서요. 이것은 열정을 확인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사업 계획서를 쓰면 추상적인 표현밖에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예산이 필요함,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 등의 추상적 표현은 감점 요인이 되죠. 사업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표현이 필수이고 이를 위해선 관련 수치와 실천 전략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꼼꼼히 조사해야 합니다. 평가위원은 역량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역량은 전공, 경력 등의 지표로도 확인되지만 창업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 정도로도 확인됩니다. 후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자가 시장 환경과 소비자 요구에 빠삭해 경쟁력 있는 대응 방안을 상당한 수준으로 구현한 상태라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열정을 역량으로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애정을 갖고 열중하다 보면 역량이 자연히 생길 테니까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역량이 내 안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펼쳐놓으세요. 그럼 사업 계획서를 쓰는 순서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업 지원을 받으려고 사업 계획서를 쓰시는 분한테는 사업 계획서의 서식과 용어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처음 써보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알고 나면 쉽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 창업 지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서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인식입니다. 여기서는
기존 시장의 현황을 파악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창업하려는 분야가 성장시장인지 쇠퇴시장인지 무엇이 틈새시장인지 선도기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비자의 요구는 무엇인지 해결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최대한 자세히 쓰세요. 정확한 수치와 사례를 제시해야 구체적이게 됩니다. 가령 기존 업체 이용 시 비용이 많이 발생함이라고 하지 말고 기존 업체 이용 시 보정에 드는 추가 비용은 회당 20-30만 원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시제품을 제작해야 하는 예비 창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됨이라고 서술하세요. 구체성은 신뢰를 낳습니다. BTS 등 아이돌 굿즈 시장이 연간 1,000억 원대, 펭수 등 캐릭터 산업이 연매출 12조 3천억 원대를 기록하는 등 최근 디자인 굿즈 시장이 성장세임.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나타내려면 조사가 필수입니다. 치밀한 조사는 사업 계획서의 성공, 나아가 사업의 성공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결 방안입니다. 여기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선도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나 소비자 요구에 대응할 방안을 쓰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얻게 될 혜택을 쓰세요. 혁신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업 계획서의 핵심입니다. 내 사업 아이템을 설명하는 부분이죠.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방법을 상세하게 쓰세요. 만약 개발이 어느 정도 구현됐다면 그것을 꼭 쓰세요. 시제품 사진을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가점 요인입니다. 시제품 반응에 대한 데이터도 있다면 무조건 집어넣으세요.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혹은 현재 아이디어를 구현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창업 지원 사업도 성과가 중요합니다.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평가위원은 성과가 날만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고 그 판단 요인 중 하나가 실현 가능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성장 전략을 밝힙니다. 자금 사용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해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해야 합니다.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상세히 밝힙니다. 예를 들면 본 방안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2천만 원 상당의 생산 설비와 이를 운용할 전문 인력 2인이 추가로 필요하나 예산 부족으로 현재 60%의 공정에 머물러 있음 이라는 서술로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세요. 그리고 표적 시장 진출 전략과 상품 판매 전략을 자세하게 쓰세요. 가령 A협회의 경우 현재 논의 중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5대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해 서비스를 알릴 예정임 이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판매 전략을 제시하세요. 만약 과거 해당 분야에서 성과 창출 경험이 있다면 그 사례를 꼭 쓰세요. 현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원자 소개입니다. 여기서는 지원자를 소개합니다. 창업 아이템과 연관된 경력과 전공을 쓰세요. 연관이 없는 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는 실무 경력 11년, 교육 경력 5년의 기획 전문가로서 광고 컨셉 분야 파워 블로거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임이라고 서술하면 예비 SNS 광고 기획사 대표로서 충분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팀이라면 팀원을 소개하세요. 팀원 간 역할과 업무를 고루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믿음을 주는 사업 계획서 쓰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업 계획서 평가위원에게 믿음을 주려면 열정이 아닌 역량을 보여줘야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미 괄목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좋은 사업 계획서가 사업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니까요. 경영에는 무수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역량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철저한 준비와 굳은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꼭 해주세요.